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한화는 최근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우리 국내 기업 중에 하나는 한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한화는 사실 최근에 방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예전부터 한화가 이제 삼성 테크윈을 인수해서 한화 디펜스로 계속 방향을 잡아갈 때도 그게 결국은 선택이 신의 한 수였었고, 한화는 어쨌든 간에 방산 종합 기업으로서 지금 거듭나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행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K9 자주포나 또 천무 로켓 시스템이나 레드백 전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어냈는데 워낙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글쎄요, 호랑이가 달리는 상황에서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또 한국 조선업계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죠. 도움이라기보다는 협력하자, 이런 내용의 요지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 해군으로부터 MRO 사업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이 MRO라는 것이 이제 전투 함정의 유지, 보수, 수리를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의 기술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군 함정 같은 거는 사실은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같은 게 새 나가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떨어지면은 애초에 선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투기 정비라든지 항공기 정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을 처음에 인수할 때 애초에 잠수함 기술 이것 때문에 인수한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수주라는 것은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화의 함정 사업, 그러니까 해군 방산 무기 사업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엔진 전문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껍데기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핵심 심장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 회사는 또 어차피 지금 계속 성장을 장기간 해왔습니다.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셔도 2020년도에 이 회사가 이제 인수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2,000원대에서 4,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매년 주가가 오르면서 특히 2024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0원 전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성장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선박의 대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 엔진으로 갑니다. 배도 이제 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으니까 예전에 벙커 CU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LNG 엔진을 장착하는 게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일단 이 엔진 전문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친환경 선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사의 성장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적도 매년 증가를 하는 편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너무 단기로만 보는 것보다는 좀 중기적인 마디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한 주의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주가가 성장을 하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전력 관련주도 굉장히 성장성을 크게 보고 막 올라가다가 한번 꺾어지니까 그 성장했던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닥권 주식보다는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꺾어지면은 그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에는 일단 비중을 줄인다든지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즉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주식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면은 마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재매수를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은데 최근 뭐 중기 추세를 보시면은 이런 식의 추세선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조금 가격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대략적인 13,000원대, 14,000원대 요 정도 수준의 가격을 강하게 이탈을 하거나 찔끔찔끔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